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일보가 이 민원연의 모니터링 대상에 이번 달부터 들어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시에 이제 상을 수상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상 소감, 네, 저희가 사실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기사를 낼 시점이 되니까 그때가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15주년 시기더라고요. 사실 준비를 할 때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연찮게 좀 시기가 맞아서 되게 좀 뜻깊은 기사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기사가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팀장이신 이재희 팀장께서 이제 다른 성매매 기획을 하시다가 만난 성매매 알선업자를 인터뷰하시면서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을 했지만 실형은 정말 딱 한 번 살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은 액수의 벌금 그리고 추징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추징금을 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분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그 팀장이 그때 그 분노가 이 기획을 시작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획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애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저희 팀이 그 전부터도 형량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기획을 또 해왔었는데 왜 이 성매매 알선업과 관련해서는 형량이 왜 이렇게 적은가, 왜 이게 제대로 근절되지 않은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회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는 청량리 588이라던가 미아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직도 음성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지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풍속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로 이거를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사회적인 성차별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보도인 만큼 좀 의미가 있었고요. 이 보도를 좀 잘 봐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한혜인입니다. 수상 소감. 네. 일단 저희는 우리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가, 일을 하다가 도대체 어떤 일을 왜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기획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배달 문제를 먼저 다루자라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왜 젊은 청년들이 죽는가 산업재해 문제를 다뤄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배달 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혀져서 이렇게 이제 기획 보도가 나오게 된 거고요. 좋은 보도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을 받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건데 제작진들은 좋은 기사를 쓰면은 상을 받는데 기사의 소재가 되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좋은 거를 받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앞으로도 좋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더 해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함께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박진준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고 무거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작품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작품을 내면서 저희 부장, 선배들 많은 도움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구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취재하면서 저희 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그 현장, 아직도 현장에 계시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민주노총 소속 지회 조합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제대로 그 사측과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꼭 문제 해결이 잘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 그 다음에 안전하고 평안한 직장에서 제대로 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곳에서 걱정하시면서 좀 약간 취약하지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늘 감시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끝까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준 기자님 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선정사회에도 나왔듯이 이게 노동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보도가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걸 보도를 할 필요는 있지만 뭔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 그 탄압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약간 보도를 할 때 주저하게 되거나 이거를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되는 망설임 같은 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그 제보를 받고 이제 노조 조합원들을 만나 뵀을 때 꼭 보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처음부터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회사가 삼성에서 하나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삼성 수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바라봤을 때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일보 기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국일보 기획기사 중에 중간에 성매매 알선업자 전직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보도도 좋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보를 엄청난 정보를 막 술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정보를 어떻게 다 끌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저희 팀장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라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건 이 보도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다른 성매매 기획 기사를 취재를 하다가 그때 만나게 된 성매매 알선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때 당시에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자한테 좀 그런 업계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고 있으니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접근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디테일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쓴 건 아니어서 사실 정황은 이 정도까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588이나 이런 데는 집단 어쨌든 그 장소가 명확하게 있었고 근절하기 위해서 거기를 없앤다 이런 식의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곳곳으로 숨어 들어온 상태인데 아까 말했던 경찰이 좀 더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거 이런 거 외에 실제로 그게 단속할 수 있는 희망이 취하시면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언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고 실제로 단속할 가능성이 보이셨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 성매매 문제는 항상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의 층위가 있고 그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직결제를 밀어버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또한 있고요. 그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까지 성매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댓글 반응이라던가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골치 아프니까 합법화하고 말지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사실 있어요. 이래도 골치 아프고 저래도 골치 아프니 그냥 합법화를 하자. 그게 왜 합법화가 왜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상중하 중에 하에서 상당히 좀 깊이 다뤘고 그리고 그건 사실 단기적인 단속이라던가 이거를 경제범죄로 봐서 형량을 더 높이 때리는 엄벌주의만 해서는 사실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 형량을 높인다거나 실질적인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추징금이라는 것이 강제할 수 없는 게 그 성매매 알선업자가 한 말 중에 저희 팀장께서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전두환도 추징금 안 내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되어야겠죠. 기존에 있는 법들이.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특히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게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사실 이건 정말로 길게 봐야 하는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타파 프레시안 팀에 질문하고 싶은데 이게 또 두 매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협업을 하게 된 건지, 한쪽이 먼저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같은 이슈를 취재하다가 만나게 된 건지, 또 어떤 부분을 이 협업을 통해서 나눠서 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나눠서 일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매체가 저희는 이제 영상 매체고 그쪽은 글을 주로 쓰는 매체다 보니까 방송을 제작하고 촬영을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했는데 취재는 뭐 다 똑같이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같이 대화를 하다가 둘이 같이 허한주 기자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청년 산재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허한주 기자 같은 경우는 그쪽 취재를 거의 담당식으로 해서 쪽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식으로 사전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필요한 정보를 그쪽 가지고 있기도 했고, 뭐 문제의식이 같고 그러면 굳이 뭐 서로 다른 매체인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같이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 보도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공익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 배달 문제에서 최저시급 준수나 안전교육 등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안전교육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단 살해가 됐던 18살 김문범 군 사건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한 지 4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전혀 그 친구가 면허가 없었는데 업주가 배달을 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안전교육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봤는데요. 그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이 얼마 만에 죽는가 그런 경향성도 좀 봤는데 굉장히 입사가 빠른 시일 안에 사망을 해요. 그 말은 즉 이 청년들이 입사를 하고 바로 뭐 하루 안에 죽거나 이틀 안에 죽거나 4일 안에 죽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은 즉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달된 플랫폼 라이더분들을 저희가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1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 주 6일 주말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인데 벌어들이는 돈이 다 수수료에서 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여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최저시급이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진준 기자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금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 때문에 파업을 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사측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것도 대단히 큰 노동자들에게 덕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혹시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뭔가 이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승계 방식이 되게 삼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이런 방송이 있고 난 다음에 혹시 하나에서 우리 그렇지 않은데 라고 입장을 밝히거나 뭔가 반박한 게 있는 것인지.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면 한화 측에서는 뭐 반응이 없었고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개정이 일단 당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제 많은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법에 대한 그 개정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